오늘이 5월 27일 수요일이고 사흘 뒤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임기가 시작되면 국회가 순조롭게 문을 열기 위한 원 구성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냥 갈 수 없잖아 해서 상임위원회가 왜 개원의 걸림돌일까, 이런 주제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의원들 상임위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상임위원회란 네. 모든 것, 국회 활동의 모든 것이다. A부터 G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예. 딴 거 없어요. 다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해요. 국회의원들이 가장 권한이 뭐죠? 가장 큰 권한이 입법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법을 만드는 거죠. 예. 역시 상임위, 내가 어느 상임위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입법을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예. 또 예산. 국회의원한테 가장 큰 권한이 예산 심의잖아요. 예산 네. 심의도 자기가 속한 상임위에서 해당 부처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하면 무슨 어디서 일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총무부 갈래, 너는 인사부 그렇죠. 갈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 영업부 갈래? 예, 그럼 예. 당연히 가서 일해서 월급을 타듯이. 근데 총무부 소속인데 인사부 일을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월급을 타는 것처럼 회사원들이 예.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타는 것이 상임위에서 일하는 것을 갖고 세비를 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임위원회가 총 18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원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협상 카드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협상 카드가 의미가 있죠. 왜 이게 저 걸림돌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처음에 이제 국회가 새롭게 시작할 때 원 구성부터 합의를 해야 돼요. 네. 원 구성이 합의가 된다는 건 어느 상임위,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은 누가 될 것이며 두 번째, 그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상임위 18개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네. 이제 원 구성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서로 협상을 하려면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이건 들어줄 테니까 이걸 해다오 하면서 이제 서로 상임위원장을 조율하는 과정. 네. 그게 가장 많이 걸렸던 때가 18대 국회예요. 18대? 그때는 예. 88일이나 들어서 했어요. 그럼 거의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원래 6월 1일부터 시작인데 예. 9월 달에나 개원이 돼서 9월 말에나. 그럼 석 달 동안 일 안 한 거예요? 일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그때는 왜 저기잖아. 예산 심의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예산 심의와 동시에 개원을 한 때가 18대 국회입니다. 의원들 배정도 이게 누군가가 원하는 상임위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거는 이제 그 당내에서 서로 결정을 하는데 신청서를 접수를 해요. 1차, 2차, 3차. 그런데 대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1차 국토위, 2차 교문위, 3차 안 낸답니다. 안 내버려요? 예. 뭐냐면 자기는 국토위 아니면 교문위 꼭 가겠다.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예. 다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와 교육문화위원회가 가장 실하다. 여기서 실하다는 거는 지역에 대한 예산 같은 걸 많이 따올 수 있는 게 국토위의 좀 역할인 것 그렇죠. 같고. 지역 예산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자기 지역구를 갖고 있고 지역구는 다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지역민들의 민원은 거의 다 SOC. 그러니까 어느 도로를 뚫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거든요. 네. 그것에 예산을 주무를 수 있는 곳이 국토위예요. 네. 또 교문위도 사실은 많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가 뭘 지어달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시설을 지어달라든지 네. 뭐 교육을 학교를 더 지어달라든지 이게 또 교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의정활동이 끝난 다음에 의정 보고서 같은 걸 하거든요.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지역민들한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곳이 국토위와 교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몰린다는 거죠. 개별 의원들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여야 간에 지금 양대 거대 정당이 이제 두 당의 원내대표가 어제 처음 모였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1대 7 정도로 합의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배분 비율을. 합의를 본 건 아니고요. 예. 아직은 협상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합의 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윤호중 사무총장이 오늘 목소리를 크게 높였어요. 네. 뭐냐면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가져갈 거야. 18개 상임위원장을 18개 다 가져갈 수 있어. 그 말인즉슨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국회의장도 사실 투표하고 부의장도 투표하고 투표에서 결정돼요. 네. 단 12대 국회까지는 그래서 다수당이 다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상임위가 전부 다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들이 결정이 되는데 네. 상임위원들끼리 다수결로 하면 전부 다 다수가
다수당의 상임위원장이 탄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번에 4.15 총선에서는 상당히 177석이니까. 예. 하지만 이렇게 너무 한 당이 독식해서는 견제가 안 된다라는 의미로 13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자그마치 47, 28, 28년 동안은 합의에 의해서 서로 협상에 의해서 사실은 배분을 했어요. 예. 이거는 사실 당시 민주당이 언제나 야당이었는데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해서 관례처럼 이렇게 해왔던 것이거든요. 예. 그럼 윤호중 사무총장 왜 그랬을까요? 사실 협상하기 위해서. 협상의 어떤 힘을 좀 싣고 카드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18개 다 가져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가져갈 수 있어 라고 예. 선언적인 의미고 또 민주통합당도 카드를 아마도 그 국정조사 그러니까 윤미향 그 당선인과 그다음에 정의연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개원하자마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야당이 또 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카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원 구성에 좀 원활히 하기 위한. 18개 상임위 가운데서 특히 야당이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임위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기재위, 국방위, 행안위, 뭐 정보위, 뭐 운영위 이런 게 있는데 좀 운영위원장은 무조건 여당이 가져가요. 운영위원장은 왜 그러냐면 청와대를.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를 지금 이 불러서 또 청문회도 해야 되고 상임위에서 감사를 해야 되니까 국정감사도 해야 되니까 여당 원내 총무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장보다 사실 저기 이 뭐랄까요 특별활동비 이런 거에 훨씬 많아요. 운영위원장이. 근데 야당에서는 다른 것도 달라고 해요. 정보위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고 하지만 결국은 법사위하고 예결위 이것은 7개 11대 7은 지금 야당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7개 중에 어느 것도 상관없다. 이것만 다오라고 목을 메고 있죠. 예, 법사위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법안이 다른 상임위에서 다 의안 처리해서 통과된 거를 법사위에서 한 번 더 봐야 돼요. 작구 심사라고 해서 법사위는 원래 율사 출신이거든요.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들어가서 다른 상임위원들이 다른 여타 상임위에서는 사실 헌법 과 법률에 근거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시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율사들이 한 번 더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한 번 더 이렇게 보는데 이게 또 법사위가 정체 현상이에요. 병목 현상.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어요. 예, 그렇죠. 어느 사실 국회나 마찬가지지만 20대는 더 심했죠. 그래서 이 협상 과정의 가장 큰 쟁점이 아마 물밑에서 그걸 거예요. 법사위원장은 못 내줘가 여당 입장인데 내주게 되면 법사위의 작구 심사 권한을 없애자. 그러니까 법사위가 정체되지 않게 만들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사실은 물밑에서 엄청나게 협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도 근데 선호하는 그 상임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개별 의원들 간에. 네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율사 출신의 뭐 초선 의원들도 상당히 많아서 법사위에 상당히 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원하는 상임위의 숫자와 또 정작 배정할 수 있는 숫자가 다르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사실 이렇게 당대표가 투톱이잖아요. 원내대표의 가장 큰 권한이 바로 이 의원들을 어느 상임위에 배치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최고예요. 당대표의 권한은 공천권이거든요. 근데 당대표는 공천할 때마다 사실 가장 큰 권한이지만 또 원내대표는 이런 상임위 배정, 상임위만이 아니라 청문회 때도 그렇고 각각의 그 모든 것들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하죠. 아예 정말 이 순위가 낮은 국방위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대요. 국방위는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예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대요. 이번에. 더군다나 민주당은요. 예. 해군 군수 사령관 출신인 윤재갑 의원이 있는데 해군 군수 사령관이 국방위를 지원을 안 하고 농축산위를 지원을 하셨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기호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난 지역구가 원래 지방이라 전부 다 농어민 출신이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라고 말씀하시지만 국방위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군부대 그렇죠. 이전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생색을 낼 수 있는 하다못해 그런 일이 없는 위원회에 가게 되는 건 이렇게 이 원내대표가 설득을 해요. 예결위 보내줄게. 뭐 예결위는 또 이 중복이 다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중복 상임위가 또 몇 개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생색 낼 수 있는 부분 원내 부대표 해줄게. 뭐 이런 다 카드를 하면서 국방위를 보내거나 뭐 이렇게 인기 없는 곳을 또 보내게 되죠.
거죠. 하지만 자당 의원들 외에 네. 뭐 소수정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장이에요. 아, 그건 의장이? 네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하는데 물론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거대 당들이 협상에 의해서 자기네들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 인원들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소속의 서름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겠죠. 네. 이번 21대 국회 상임위 뭐 협상 전망해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법사위를 아마도 양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사위는 13대 국회부터 야당이 무조건 가져갔어요. 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줄 것이다. 줄 것이다. 근데 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자꾸 심사 그 권한을 없애거나 근데 네. 야당이 안 받아들일 거면 제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법안의 그 병목 현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예. 들자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법사위가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너무 그걸 넘어설 때는 무조건 본회의에 가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상임위 논란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협상 카드 뭐 다 좋습니다만 중요한 건 국민들은 이 21대 국회가 좀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참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모든 것들을 상임화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상임위라는 것도 사실은 이 정기국회에나 하고 활동이 이 홀수달은 안 하고 뭐 짝수달에만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도 딱 2개월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예산은 6개월 이상 예산을 심의를 해요. 그러니까 1년에 반을 예산 심의로 다 보내요. 그러니까 상시국회 많이 좀 해봐야 되겠네요. 무조건 상시국회가 돼야 된다. 그게 중요하지 법사위 갖고 이렇게 논란 벌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